여권 당대표가 이해찬이 아시죠? 이해찬. 이렇게 쳐다보는 이해찬 말이죠. 이 이해찬이가 당대표 할 때, 서슬이 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전명분 살인관처럼 막 위협을 각오할 때가 있었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20년 장기 복권한다. 20년 아니요. 50년 한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죽을 때까지 한다. 장기 집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장기 집권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6개월밖에 안 남은 데다 6개월이 6개월입니까? 한 5개월 남았겠죠. 거기다가 민심의 파도가 지금 경랑을 일으키고 있다는 바로 이 앞에서 장기 집권론이 도대체가 사라졌다 이겁니다. 이제 장기 집권을 외치는 자가 이제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히 어디서 민심의 그 혹독한 태풍과 폭풍과 해일 속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1년 남았으면 큰 소리도 쳐보겠고 또 만들어도 보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선거공학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재명은 선거공학자입니다. 이 선거공학에 대해서는 아주 베테랑이기 때문에 무슨 선거를 또 펼칠지 모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이렇게 보니까 그 정치부장 하는 그 정우상 기자가 글을 하나 썼는데 여권의 장기 집권론 어디 갔노? 이겁니다. 어디 갔냐 이거야. 정권 초에 문정부 성공 기준 질문에는 핵심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지체 없이 10년이 아니었어요. 20년, 최소 20년이었습니다. 이해찬은 처음에 20년 꺼냈습니다. 아니 50년 그 다음에 50년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난방으로 나온 여권의 핵심들은 100년! 막 100년 전쟁이라는 뭐 이상한 것도 막 내고 말이죠. 100년. 그래가지고 정권 재창출, 뭐 부동산 문제, 탈원전, 국가 채무, 적폐청산. 정말 지난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분노한 나머지 바싹 늙었습니다. 네. 자, 정치 시간이 생각보다 100년까지 갈 줄 알았더니 보니까 짧아가지고 지금 6개월 그 앞에서 6개월, 5개월 앞에서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시간은 그만큼 짧습니다. 2017년 여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였는 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80%였습니다. 정우상 정치부장은 80%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문재인 정부의 성패 기준을 물었더니 지체 없이 정권 재창출이라는 단어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정치부장한테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은 빠질 것이고 정권에 대한 추문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되면 그건 분명한 성공이라는 바로 그런 식, 다시 말하면 이긴다,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럼 무슨 일을 벌여서 이길까요? 민심의 지금 파도가 65%가 특검 빨리 하란데 그 민심 앞에서 굴복을 하고 특검 하겠다 해놓고 뒤에서는 야당과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자기네들 고집대로 끌고 가려고 그냥 지지부진 끌고 갑니다. 특검은 결국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역사가 이 정권 재창출을 한 정부는 있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노무현 정부로 됐고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은
역사가 김대중, 이명박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기록한다는 그 보장이 있습니까? 정권 재창출은 집권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긍정평가임, 바로 그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지난 정권에 대해서 긍정평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야 되겠죠. 근데 국민들이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난리가 난 거죠. 선대위 꾸리고 이재명은 또 큰 소리를 쳤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이재명 민주당이다 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 뒤에는,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숨어 있겠습니까? 이낙연 당도 아니고 문재인 당도 아니야. 내 당이야. 알겠어. 하고 외침이 속에 숨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재명 당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라는 말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자중질환의 거대한 싸움이 벌어진다. 치고받고 신나게 한번 할 것인가? 아니야 할 것인가? 그러나 좌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쳤어요. 승리를 위해서. 왜? 자기들 목숨처럼 아끼는 그 무엇인가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들은 단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당시 여권에서 말이죠, 그때 차기로 거론되던 인물,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박원순 아닙니까? 또 안희정 아닙니까? 그 당시 또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이낙연 아니었습니까? 김경수 등등이 있었죠. 이들은 지금 이재명 빼놓고 간대온 데 없지 않습니까? 이낙연은 그렇게 힘없이 머리를 굽히고 하던 분이, 아니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겠다, 탄핵을 풀겠다, 탄핵을 하지 않겠다, 사면하겠다, 이렇게 사면을 하겠다 해놓고 없던 일을 하겠습니다. 꼬리를 팍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번에 이재명을 이길 리가 있었겠습니까?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과응보. 이런 사람들 탄핵 이후에 초토화됐습니다. 야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진용이 호화롭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글이 전부 다 사라진 사람들이 됐죠.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낙연이 어디 있습니까? 김경수가 어디 있습니까? 안희정이가 어디 있습니까? 박원순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탄핵 이후에 야권은 다 초토화됐지만 그들은 살아남아서 윤석열이라는 훌륭한 대선 후보를 지금 딱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시간은 순간에 반짝했다가, 여의도 벚꽃 있지 않습니까? 반짝했다가 금방 낙화해버립니다. 떨어집니다. 자,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뭐 등등등등 참 유력 주자들 민망한 일이나 뭐 드루킹 사건 레이스에서 탈락했고 뭐 등등, 이재명 대선 후보만 사선에서 돌아왔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관이 훗날에 화천대유 공을 맡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자가 대법관이다 라는 그 말밖에 더 좋습니까? 우리한테. 우리에게 분노밖에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가 그의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건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름 대고 갔다, 뭐 몰랐다, 이건데, 정권 재창출을 향해서 오징어 게임 승자는 역시, 그러나 이 후보였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다 죽고 살아남은 자 이재명이었는데, 이재명이 결국 윤석열 앞에서 지금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기는 것이 그냥 기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새롭게 오징어 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정신 차려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에 대한 보복이 있다는 말도 돌지만 그건 말뿐입니다. 정권 교체되는 경우는요, 문 대통령과 친문들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현재 여권의 지지부진요, 대장동 게이트, 경선 후유증 때문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이 대장동 게이트를 분석해낸 그 일타 강사, 일타 공격수가 바로 원희룡입니다. 이 야권 진영이 정말 다 부숴놨지만, 이들이 청산한다고 모두 다 부숴놨지만 지금 새로운 진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자, 원희룡, 정권 공격수, 거기다가 지금 선대위에 말이죠, 삼각편대가 떴습니다. 과거에 민주당 당대표였던 김한길이가 왔고, 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쓰러져 갈 때,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쓰러져 갈 때 이걸 이렇게 세운 바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실세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왔습니다. 자, 김종인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은 이제 독주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강자들이 서희가 삼각편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 외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 갈등은 없다. 그래야 승리한다. 삼각편대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네.